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발전해가는 온라인 세상, 부모가 지도해줘야 할 자녀의 진로와 미래 직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시어 자녀의 앞날을 위한 멋진 영감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 중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들이 매우 깨어있는 부모인 척하며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심히 무책임하거나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아직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막연한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린 자녀들은 정작 가치 있는 실체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겨 그것들로 자신의 미래 꿈을 설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린 자녀들은 학교와 사회, 그리고 부모로부터 빨리 목표를 정하라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서둘러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담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진로 상담을 맡겨서 그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정작 진로 결정은 철저히 부모가 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말입니다.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자녀를 낳아서 성장 과정을 그 누구보다 오래 지켜보아온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부모의 발상은 일단은 자녀의 뜻에 반하여 부모의 욕심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우에 비하면 어느 정도는 열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열린 마음 때문에 자녀가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관찰해보면 그 자녀의 성격은 물론이고 장점과 단점 및 행동 양식, 일처리 방식 및 성장 과정에 따른 발전 성향 등등을 낱낱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진로 결정의 공을 자녀에게로 넘겨버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자녀가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발전이 있는가입니다. 나이 불문하고 사람이 하는 일들은 해나가면서 발전이 있는 일과 별 발전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를 설정해 줄 때에는 자녀가 엄청 좋아하지만 발전이 없거나 더딘 일보다는 자녀가 좀 덜 좋아해도 꾸준히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일이야말로 자녀의 진로 설정에 중요한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자녀 진로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너무도 중요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라인 세상으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언택트 문화에 따른 온라인 세상 만들기로 인하여 디지털 및 온라인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죠.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공공 업무는 물론이고 공기업 및 사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개인 간의 상거래와 의사소통 행위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트에 가는 대신에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을 하고 강연회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에 컴퓨터로 참여하고 회사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원에 나가는 대신에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라인 문화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며 상황이 변하면 그동안 잠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원상복귀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복귀하겠지만 이미 급격한 물살을 타기 시작한 온라인 문화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더욱 빠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나갈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다소 어색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미래 세계가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걸
모두가 공감은 하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예를 들면 그동안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보단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게 편하지. 주문하고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데 귀찮게 뭔 온라인으로 주문하냐. 가격이 싸봐야 얼마나 싸겠어? 라든지 또는 걔가 인터넷으로 무슨 일을 한다며? 걔 아직도 취직 못했어? 인강보단 뭐니 해도 선생님 얼굴을 직접 보고 강의를 들어야 제대로 수업이 되지. 회사 일을 회사에 나와서 해야지. 집에서 한다는 게 말이나 돼. 능률이 오르겠어. 농땡이 피우는 건 회사가 어떻게 감시하라고. 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비접 총문화 확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인터넷 주문, 인터넷 사업 인강수강, 재택근무 등을 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직접 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미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이 앞다퉈 깔아놓은 온라인의 고속도로는 더욱 가열차게 발전하여 바야흐로 세상은 온라인 주류, 오프라인 비주류의 세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는 게 나의 관점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기득권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자취를 감춰 나갈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학교입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언제인가부터 인류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대학교라는 것이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당시의 대학교라는 곳은 그야말로 부모를 잘 만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학생들이 알바라도 해서 학비를 댈 수 있는 사회구조가 전혀 아니라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의 상당수가 대학에 못 가고 바로 산업전선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허다했으니 그야말로 기회 불균등의 끝판왕 세상이었죠. 물론 요즘 세상도 학생이 순수하게 아르바이트만 해서 엄청 비싼 대학 등록금을 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므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의 지성을 가꾸고 다듬어줘야 할 이 대학교라는 것이 인간에게 극도의 기회 불균등과 못된 기득권 사고를 양산하는 원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며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과 문화는 사회구조를 더욱더 썩어빠진 기득권 문화의 수렁 속에 빠뜨렸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부모들에게 이러한 고정관념은 더욱 강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나라의 망국병인 사교육 열풍이죠.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갔다 끝나면 학원 몇 군데 들른 후 밤늦게 집에 와서 야식 먹고 조금 더 공부를 마무리한 후에 잠드는 이러한 주입식 교육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그 본질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성 상실의 몬스터들로 자라나기 시작했고 사회는 더욱더 병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모든 분야에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온라인 문화는 바로 이런 식의 기득권 대학 교육의 종말을 알리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문화의 확산은 바로 온라인 교육의 확산을 의미하며 온라인 교육의 확산은 교육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창조하여 결국 사회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대접받거나 취직이 잘 되는 스펙의 시대를 마감하고 철저한 실력과 능력, 창의성 등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전문직을 비롯한 수많은 직업들을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확하며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인간은 AI의 보조 수단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인데 바야흐로 이제 세상은 단순 지식과 노하우를 수단으로 하는 메모리의 시대에서 창의성과 응용력, 미래 비전 등을 기반으로 하는 비메모리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수십 권의 법정과 전공 서적들을 수년에 걸쳐 달달 외우는 가성비 제로의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인간은 보다 창의적이며 효율성 높은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문화는 맨 먼저 교육을 바꾸고 그 여파로 조만간 신속히 사라질 직업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녀들의 미래 직업과 진로는 이제 대폭 수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직업들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태 경제학, 코딩, 사물 인터넷, 드론, 인공지능 등등과 관련된 일들인데요. 여러분께 다소 생소하거나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단어들도 있겠지만 인터넷을 조회해보면 금방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 지어보면 왜 부모와 자녀들이 그러한 일들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터이므로 방송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분야 모두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적인 직업으로서 매우 각광을 받을 만한 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성공적인 직업 분야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유튜브와 같은 개인 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미래 꿈이 바로 이 유튜버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며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영상 제작 속에는 인간의 무한한 창의력의 요소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버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게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대중의 행동 양식을 연구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아 성찰은 자녀들의 근본적인 인간성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력에 대한 대가도 그저 직장 생활처럼 틀에 박힌 고정급이 아니며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에 따라 무한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미래 직업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앞으로 개인 및 집단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주요 광고 수단은 기존의 매체를 뛰어넘어 대다수의 소비자와 대중들이 압도적인 관심을 보이는 유튜브와 같은 개인 영상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자녀의 미래 직업으로서 부모들이 생각해 봐야 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렸으며, 부디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